근데 다들 분양을 받고 나면 이거 똑같은 건 줄 알아요. 법원으로 사건이 오면 이 두 가지가 구분이 돼요. 변호사님 안녕하세요. 아는 분께서 상가 계약을 얼마 전에 하셨다고 들었어요. 분양 대행사가 잔금 같은 거 다 은행 대출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계약을 하셨대요. 근데 이제 대출을 알아보니까 잔금을 치를 만큼 대출이 안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. 분양 대행사가 말만 듣고 계약을 했는데 이제 자기는 어떡하냐, 그래서 이거는 사기다,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데,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. 그러니까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. 근데 상식적으로 일단 생각을 해보면 물건을 내가 샀어요. 그러면 그 물건 값을 치를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죠? 제가 샀으면 제가 있겠죠. 그래서 상가 분양을 받은 분, 수분양자라고 하는데, 수분양자가 이 잔금을 쳐야 돼요. 근데 문제는 홍보 과정에서 설명을 할 때 뭐 사모님, 사장님 뭐 계약금만 있으면 이거 전부 다 은행 대출 되고요, 무조건 남는 장사다, 이렇게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. 분양 대금 자체를 다 내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은행 대출을 받을 걸 생각을 하고 하는데, 은행 대출이라는 거는 또 은행 상황이 달라진다, 경제 상황이 달라진다, 그러면 또 바뀌거든요. 원칙은 이제 돈 낼 책임은 나한테 있다. 근데 만약에 시행사죠, 이제 나랑 분양 계약을 한 상대방, 시행사에서 우리가 이렇게 은행 대출을 책임지고 몇 %까지 알선해 줄게 라고 했다면 예외적으로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있다라고 하면 계약 해제가 가능할 거고, 없다라면 아니 돈 내는 거는 산 사람이 알아서 해야지, 원칙으로 돌아가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. 제 지인께서 대행사가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데, 변호사님께서는 또 시행사가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, 이거를 진짜 구분을 해야 돼요. 우리는 상가를 살 때 설명을 누구한테 듣냐면 분양을 대행하는 회사한테서 들어요. 그러니까 시행사를 통해서 다이렉트로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고, 시행사한테 이런 분양 업무만을 대신하도록 아웃소싱을 받은 회사한테 설명을 듣거든요. 근데 다들 분양을 받고 나면 이거 똑같은 건 줄 알아요. 법원으로 사건이 오면 이 두 가지가 구분이 돼요. 너랑 계약을 한 사람은 시행사인데 시행사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냐? 분양 계약서에 적힌 게 있냐? 아니면 시행사 이름으로 나간 광고 팜플렛이나 홍보물에 그런 내용이 있냐? 라는 걸 보는 거죠. 근데 그런 게 없다? 대행하는 직원이 그냥 말로만 막 이렇게 했다? 그럼 그게 어떻게 시행사의 입장과 또 같다라고 보느냐라고 해서 두 가지를 엄격하게 분리하거든요. 분양을 받으실 때는 이 대행사는 이 분양이 이루어질 때마다 건건별로 인센티브를 가져가는 구조기 때문에 약간 허풍을 떨 수도 있다라는 걸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. 그러면은 제 지인은 대행사 얘기만 듣고 계약을 한 케이스잖아요. 네. 그러면 지금 이런 대출이 안 되는 케이스가 되면은 이 분양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나요? 계약 해제가 좀 힘들어요. 그러면 어떨 때 가능하냐? 어떤 시행사들은 팜플렛에 몇 % 대출 확정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한 곳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이제 뭐라고 봤냐면, 나중에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의 기초적인 사실이 바뀌었기 때문에 계약 해제를 검토해 볼 수도 있다 라고 봐요. 근데 이 사건에서는 신한은행에서 이 정도 해준다고 했는데 신한은행에서는 안 해주고 대신에 시행사가 구해온 우리은행에서 이게 돼서 이게 큰 쟁점이 안 됐었거든요. 근데 그곳 외에는 분양 계약이 해제된 경우가 없어요. 왜냐하면 대부분의 케이스가 분양 대행사가 뭐뭐라고 카더라 라는 내용밖에 없어요. 근데 법원에서는 돈 낼 책임은 산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시행사가 은행 대출을 책임지고 몇 % 해주겠다라고 했거나 그런 증거들이 이제 확실해야 되는데, 시행사가 이런 계약서를 만들 때는 본인들한테 책 잡힐 내용들을 거의 넣질 않죠. 분양 계약서를 저희가 나중에 꼼꼼히 살펴보면 분양 대금을 낼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고, 그게 대출 상황에 따라서 바뀌더라도 여전히 그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다라고 못 박아 놓는다거나, 아니면 계약서에 적힌 거 말고 말로써 이뤄진 거는 계약 내용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걸 확인했음, 이런 거를 또 사인까지 받게 한단 말이에요.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, 그때는 내가 돈이 돌 줄 알았다, 계약할 때는. 근데 막상 지금 경제 사정이 너무 안 돌아서 내가 돈이 없는데 계약 해제 안 되냐? 계약금만 건 상태에서는 단순 변심으로 네, 계약금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나갈 수 있어요. 근데 중도금 이상 단계로 갔을 때는 마음대로 계약을 깰 수가 없어요. 그러면 내가 잔금을 끝끝내 못 내고 있다. 그러면 시행사가 어떻게 하겠어요?
잔금 달라는 소송을 걸어서 나의 다른 재산에다가 그걸 또 강제 집행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. 계약서한테 들었던 내용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은 그 얘기를 해볼 수 있다. 뭐 예를 들어서 70% 80%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다. 그런 거를 그러면 계약서나 특약으로 적어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세요. 그거를 적어준다 하면 그거는 하셔도 돼요.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해주겠죠. 근데 그런 거를 남겨야 된다라는 것도 생각들을 못 하시고 광고 들은 것과 완전 반대되는 내용이 분양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도 모르고 분양 계약서에 사인을 하신다니까요. 그런 거를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죠.